네,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볼게요.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계속 겨울비가 내리면서 이렇게 좀 잔잔하게 시장도 마감하나 싶은데요. 막판에 지수가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7조 원까지 거래대금 살짝 늘어나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선물 시장 매도가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고 기관이 오늘 매수에 합세를 했죠. 다만 코스닥이 종목 안에서는 굉장히 좀 활발했나 싶은데도 지금 7조 원이 안 되는 거래대금은 굉장히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지난 금요일에 대주주 양도세 그 기준이 완화된다는 기대감 속에 막판에 좀 끌어올렸잖아요. 이 기대감이 오늘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지수가 힘 빠지다가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거든요. 양시장 오늘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이제 뭐 양도세 완화를 했다라고 해서 뭐 코스닥이 이렇게 갑자기 뭐 확 올라간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이미 이전부터 이제 항상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이제 얼마만큼을 대주주로 삼느냐가 항상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대주주의 기준을 100억으로 잡았었는데 지금 이제 10억까지 굉장히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내가 조금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가 이게 어느 순간 금액만 커져버리면은 내가 대주주가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좀 있었는데 물론 현행법상 기준에서는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1%, 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율이라는 개념이 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연말을 향해 가는 이제 산타 랠리를 좀 더 기대해 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에 고르게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쉽게도 그러진 않고 이제 주요 이제 테마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상승 결연이 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폭발적인 상승을 좀 많이 사그러들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만약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 양도세가 이제 좀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게 어떤 효과들이 있을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미 이제 2000년도에는 이제 100억을 기준으로 했었다가 13년도가 되면서 이제 반감기가 들었습니다. 50억이 됐고요. 이후에 16년도가 되면서 25억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간이 지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라든가 혹은 투자한 자산들의 규모는 커져가는데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적은 세금을 거두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들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다는 거죠. 사실 증시에서는 정말 대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100억에 대한 100억 가량의 주식들을 한 번에 매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 연말에 대한 파장들이 오히려 이렇게 기준을 좀 올리더라도 그렇게 뭐 많이 바뀌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오늘 좀 이렇게 매도를 좀 하는 포지션입니다만은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최근에 이제 달러 약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또 국내 증시에 잠깐 들어왔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상황은 결국 이제 환율 문제인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달러로 샀을 때보다 원화로 샀을 때 훨씬 강세가 많이 나오더라라는 부분들은 우리 국내에서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직 금리를 이제 조만간 내릴 거라지만 여전히 한국은행 측에서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매치가 되다 보니까 이게 투자 자산에서는 오히려 프리미엄으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상승은 유효하지만은 조금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 게 아쉬움은 남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에 대한 압박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빠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측면은 계속 과제로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오늘 하루 이틀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뭐 이미 지난주에도 한번 의견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장이 내년에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저는 뜸을 들이는 시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좀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안정화되는 듯 싶은데 오늘도 보면 지금 막판에 엑스게이트, 우리로 같은 양자컴 관련한 테마가 또 다시금 급등세를 보이면서 오늘의 또 주인공이 계속 하루 안에서 바뀌는구나. 테마장 전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줘서 참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 하나 더 짚고 갈게요. 차 위원님. 이번 주 FMC 어떻게 보시나요? 큰 이견은 없을 거라고 보기는 하던데 지금 정책 경로를 좀 수정하는 데 있어서 그 기로점에 있긴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지표, 게다가 비농업 고용지표도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 측면에서 이번 FMC 중점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 뭐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하고 연준의 시각의 변화, 이것에 대한 불일치와 일치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일부 성급한 분들은 피벗이 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연준 위원들이 그러면 여기에 부합하는 얘기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것이 상당히 이제 귀치가 주목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점도표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점도표상에 있어서의 변화, 그러니까 당장의 변화보다는 향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점도표 아니겠습니까? 점도표는 369, 12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향후를 점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연준이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말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게 두 가지 경로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연준은 지금까지 있어서 강한 스탠스를 유지해온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변화가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시장에서는 큰 충격은 없을 수 있죠. 반면에 시장에서 지금 피봇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았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충격이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연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점도표상에 있어서 혹시라도 작은 어떤 빌미를 주게 된다라면 시장은 피봇에 대해서 급격하게 그 가능성을 높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베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 또 11월 대선 지금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이 2위 주자한테도 밀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유엔 대사한테도 밀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면 빠르게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단 원론적인 말에서 크게 벗어나느냐, 그다음에 점도표가 과연 어디까지 하향 조정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평온하게 흘러가느냐 아니면 한 차례 요동이 칠 수 있을 것이냐 아직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하를 하게 된다면 큰 침체가 오게 될 텐데 결국은 경착륙이 오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질 거잖아요. 근데 비농업고용지표는 잘 나왔잖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이 선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가 지켜보자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지금 질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양자컴 장중에 한 2시 때에는 다시 한번 초전도체, 신성, 델타테크, 서남 이런 종목들이 크게 튀어 올랐다가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오전부터 해서 콘텐츠라든지 다양한 테마가 오늘 상존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또 한 번 힘을 내준다면 연말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코스피를 또 한 번 역전하면서 이런 수급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만 놓고 봤을 땐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적지만요. 이런 측면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보고 계신가요? 일단 코스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기술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얼마나 볼 것이냐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좀처럼 이제 주가가 지금 잘 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먹거리로 봤을 때 로봇 산업은 분명 필수 불가격이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많은 내용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지난 올해,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거론이 됐었지만은 사실 그만큼 모멘텀을 잘 못 만들었던 이유도 이게 시장에서의 공개 효과가 좀 다소 적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시에서 이만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의 기회로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안정된 모습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나오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다시 한번 투자의 기회를 잡자라는 의미에서 국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코스닥 쪽을 좀 공략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해외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을 의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조금 상승할 때 좀 종목들을 매도 물량들을 내어놓고 오히려 코스피 시장에 조금 더 무겁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되는 실적들이 이미 1, 2, 3분기에 나오다 보니까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내년도가 오히려 더 실적이 관건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력도라든가 혹은 배당이라든가 이런 많은 내용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는 외국인들도 그리고 개인들도 사실 투자하기가 그렇게 썩 쉬운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내년 입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또 매물이 갑자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주도성이 없이 그러니까 테마에 의해서 조금 종목들이 빠르게 순환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같이 이제 논의했던 내용 중에서 STO 그러니까 이제 조각 투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지금 여전히 계속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투자라는 매력도의 시장들이 얼마나 회복하고 있냐를 봤을 때 이제 뭔가 미국에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라이트하게 오느냐 아니면 정말로 깊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런 시장에서도 투자를 하기 위한 기회를 잡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더불어서 이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앞에서도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이런 많은 것들이 나오는 것도 지금은 마땅히 잡을 만한 어떤 동아줄이 없다라고 저는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들 뭐 이미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어떤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시다 보니까 뭐 이거는 하나의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자금이 계속 돌아가는 이런 흐름들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신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STO K옥션이 또 상승세를 보였고 코인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 디지털 화폐 쪽으로도 한네트 이런 종목들이 오전에 또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또 이런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어렵네요. 그러면 오늘 뜨겁게 움직였던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섹터 안에서 앞서 이수연 앵커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영상 콘텐츠 쪽. 와이드 플래닛이 주인공이라면 여기 유증에 위직 스튜디오랑 배우 정우성 씨, 이정재 씨가 유증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들썩였거든요. 상한가 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와이드 플래닛이라는 기업을 보니까 빅데이터, 인공지능 마케팅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콘텐츠주의 테마주의 바람이 분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 이제 의료 AI처럼 다양한 산업군의 AI가 접목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차원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여기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체가 누군가를 보니까 이정재 씨 그리고 정우성 씨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이 멤버들이 좀 어디서 보니까 좀 많이 익숙한 멤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네. 이분들이 왜 갑자기 지금 이 빅데이터 기업에다 마케팅 기업에다 투자를 하는가 봤더니 지난 2021년도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를 이제 세우려고 그때 이제 가칭으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했던 이제 기업이 컴투스랑 이제 컴투스랑 위직 스튜디오였는데 실제로 22년도가 되니까 이게 이제 불발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M&A가 불발이 되게 되면서 조금 어떤 인수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조정해서 좀 협의가 좀 잘 안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다시 이 멤버들이 고스란히 지금 이 기업에다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과거에 있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었던 내용들을 조금 현실화하는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매출들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영업이익이 좀 이렇게 적자가 좀 폭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 실익을 좀 가져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런 컨텐츠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경기 자체가 이제 기존에 넷플릭스 향에 대해서만 거의 이제 집중이 되어 있다가 다시 이 산업들을 좀 활성화하려고 하지 않는가. 즉 우리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시청자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광고 포스트가 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반의 기술들, 그러니까 OTT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두드려 보려는 시도로서 이 마케팅 기업을 먼저 인수하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엔터주들이 좀 이렇게 강세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편승한 거는 뭐 서울의 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CGV라든가 이런 많은 이제 영화관 관람주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주주에 대한 어떤 이윤 배분이 얼마나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모습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산업 자체는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접목이라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네요. 원래 이전에 이력이 있었던 회사들끼리 다시 뭉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을 인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네. 기존의 시장 조사에 대한 역량들을 좀 강화하겠다, 오히려 강화하기 위한 역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팬덤에 의해서만 이제 만들어졌던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가 엔터 시장들을 이제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넷플릭스와 좀 유사한 전략들을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 수혜주는 이번 계약에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와이더 플래닛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시점에서 네. 좀
투자를 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차피 종목을 상한가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의 움직임들이 좀 주가의 네. 반등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지엑 스튜디오가 오늘 상한가잖아요. 여기에서 시각 특수 효과 기업에 대한 또 재평가도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차 의원님, 오늘 덱스터까지 움직입니다. 이전에 이 고요의 바다라는 아티스트 컴퍼니가 투자한 이런 이력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뉴스에서 끌어온다면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VI 관련한 정정할게요. 이 시각 특수 효과를 갖고 있는 쪽이라든지 메타버스 관련한 VR 관련 종목들까지도 들썩이고 있거든요. 이쪽의 확대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어느 측면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서울의 봄까지 합치면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지금 하나의 테마는 네. 이런 중소형 엔터사들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작사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시발점은 정치 테마주부터 시작을 했죠. 거기에 이제 덧붙이면서 다양한 이력들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저는 이제 기준점은 거기 있다라고 봐요. 정치 테마에서 파생된 네. 다양한 얘기들이 이제 포함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머니 게임이 시작됐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까지 상한가를 치거나 이것이 이렇게까지 10몇 %씩 올라갈 재료냐라고 봤을 때 이들이 EPS가 이렇게 급증하지 않는 상황에서 본다라면 예. 결코 설명이 되는 건 아니죠. 단지 기대감과 현재 지금 전부 다 특정 증권사, 그러니까 이제 키움증권이 매수 매도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딩 구간에서의 매매에 있다라는 측면으로 잘 해석하셔야지, 이것을 재료를 보고 따라 들어간다? 그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장중에 급등을 하는 모습, 다시 힘을 좀 내는 모습 함께 나왔고요. 더불어서 한농화성, 이수화학 같은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도 다시 장중에 힘을 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LS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머티리얼즈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관련 토론방에도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팩트체크 우리 차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게요.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LS 머티리얼 상장과 관련해서 하나의 어떤 기대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일단 특례 상장에 대한 부분들, 이제 특례 편입에 대한 부분들,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A라는 종목이 거래되고 있다가 B라는 종목이 오면 이 B가 A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수급이 분산된다라는 겁니다. 옆에 친구가 잘하니까 나도 몸값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1차원적인 생각이죠. 옆에 친구가 칭찬을 받으면 제가 칭찬받을 몫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옆에서 누군가 웃으면 같이 웃는다라고 보신다라면 그것에 혹해서 주식을 사신다? 글쎄요, 그건 좀 주식 공부 더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내일 LS 머티리얼즈 상장과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라는 걸 아셔야지, 이것 때문에 팩트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은 에코프로 머티의 지수 특례 편입, 이 뉴스 외에는 특별할 것은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할게요. 두 프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